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의 김도윤입니다. 전일 우리 코스피 지수는 미국 경기지표 호조 등에 따른 해외 증시 강세와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수출주들의 반등에 힘입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동반 순매수했고요. 특히 기관은 2천억 원 이상 순매수하면서 우리 지수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글로벌 증시의 모습은 좋지 않은 모습인데요.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 우리 시장 어떻게 마무리될지 어떤 대응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지 오늘도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먼저 준비된 주요 코너들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넘버원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NH농협선물의 이진우 센터장님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 ECB 총재가요. 내년 초에 통화정책의 영향을 재평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추가 양적 완화 정책이 연내에 시행될 것이라는 시장 전망에 찬물을 끼얹은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따라서 간밤 뉴욕과 유럽 증시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동안 시장의 모멘텀으로 기대했던 이벤트가 일단 이렇게 종료가 됐는데요. 이번 ECB에 대한 평가와 ECB 이후의 시장 방향성까지 짚어주시죠. 네, ECB가 또 해넘기기 전에 이번 12월에 또 뭔가를 내놓을 것이다. 시장의 기대가 과했고요. 또 그런 시장이 그런 식으로 과한 기대, 계속 눈먼 돈만 풀어달라는 그런 식의 시장의 기대감을 품게끔 한 또 ECB나 드라기의 잘못도 큽니다. 결국 이렇게 쇼를 하는 거죠. 결국 어제도 드라기는 이런저런 특유의 말주변으로 이렇게 넘어갔습니다만 내년에 가서 보자. 그것이 핵심이었고요. 거기에 대한 시장의 실망이 클 듯 하니까 또 익명의 또 ECB 관계자가 결국 미국식 QE, 즉 국채 매입하는 그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또 이제 흘리면서 그렇게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유로 달러의 환율의 상승이나 그리고 유럽 증시의 하락 이런 걸 봤을 때는 ECB는 저렇게 세월 보낼 것이다라는 것이 대충 이렇게 시장이 눈치를 챈 것 같고요. 반면에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초반 ECB 실망감에 따른 낙폭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렇게 3대 지수가 낙폭을 갖다가 제한적으로 만들면서 약보합에 그치면서 그렇게 가는 모습 등등으로 봤을 때는 새해에는 그냥 미국만 좋아지는 그런 장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최근 한 몇 주 동안 유럽 증시의 상승세를 갖다가 지표상으로도 설명하기 힘들었고 오로지 ECB 기대감 하나로 얘기했습니다만 그것이 그냥 이렇게 무산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올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남은 12월 외환시장에 대한 전망과 함께 우리 투자자들 위해서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도 좀 세워주시죠. 우리 증시요? 글쎄요, 우리 증시 안 빠지는 게 다행이고요. 다른데 지금 아주 큰 판이 벌어졌는데 외국인들이라고 한들 국제 자본이라 한들 이 짤짤이 판에 들어오겠느냐 하는 생각은 여전합니다. 그 얘기는 우리 정부의, 우리 당국의, 금융당국의 우리 국내 자본시장을 다루는 그 어떤 정책 스탠스를 두고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 시장은 절대 발전할 수가 없는 시장이죠. 그런 측면에서 그냥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1년 전에도 2천이고요. 금융위기 이전에도 2천입니다. 지금도 2천 아래고 이 시장을 갖고 전략이고 뭐고 할 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외환시장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제 장중에 또 이렇게 달러엔 환율이 뉴욕 외환시장에서 120엔을 돌파했습니다만 또 누군가가 눌러댔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이제 오는 14일 일요일이죠. 중의원 해산 이후에 또 새롭게 총선을 앞두고 있는 일본 입장에서 선거를 앞두고 니케이가 이렇게 훨훨 날아가는 거야. 선거 앞둔 현 집권 세력 입장에서 나쁠 건 없습니다만 무디스가 신용등급까지 강등한 이 판국에 달러엔 환율은 뭐 엔화가 길게 보았을 때 휴지가 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렇게 짚어지는 그런 전망이고요. 그러나 지금 선거를 앞두고 120엔이 돌파된다면 이게 시장 속성상 하루 자고 나면 120이나 123 아니면 또 125, 130 이렇게 가버리는 그런 환율이 되면서 마치 일본이 곧 망할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줄 수 있는 그런 환율 흐름. 이것은 지금 일본 당국이 막고 있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엔데프 시세가 또 이렇게 조금 밀려난 그런 흐름이라고 본다면은 120엔을 갖다가 위에서 누군가가 틀어막고 있다는 걸 확인하고 우리 서울에서 1120원 돌파는 조금 당분간 적어도 뭐 이렇게 일본 총선 이전까지는 힘들겠다는 측면에서 일부 롱플레이어들이 좀 이렇게 던진 건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120엔하고 1120원 갖다가 같이 묶어둬야 되겠습니다만 우리나라 환율은 엔원 측면으로 봤을 때 재정 확률로 봤을 때 일본보다 무디스가 평가하기에 신용 등급이 더 높은 나라 한국의 원화가 일본보다 더 강해지는 것은 상식이라고 본다면은 이미 930원도 이렇게 지지선 역할을 못하는 국면인데요. 길게 보았을 때 900원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즉 9대1 아래로 내려가는 엔원 환율까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말 연시 뭐 이렇게 지금 여느 때 같으면은 연말장이라고 해서 다들 느긋해야 되겠습니다만 계속해서 또 이번 주말 뭐 미국 고용지표도 있고 해서 금년은 연말까지도 계속해서 시장은 바쁘게 변동성이 확대되는 그런 장이 예상되네요. 네, 지금까지 NH농협선물의 이진우 센터장님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시초가 공략주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이상로의 한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샘플러스의 이상로 멘토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관심주였던 우리투자증권이요. 아쉽게도 11,450원 손절가를 터치해서 패가 되셨습니다. 자, 이번 주 화요일 관심주였던 아바텍과 수요일 관심주였던 유진로봇은요. 각각 6.5%와 7.4%의 수익률을 거두시고 조기 목표 달성하셨습니다. 수익 보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전체 수익률 살펴보니까요. 44승 41무 28패가 되셨는데요. 자세 종목 자세한 AS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요. 조기 달성도 2개가 됐는 반면에 또 오늘 또 말씀드릴 종목은 또 패가 또 1개가 있습니다. 그렇게 뭐 마음은 좋지 않고 패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안 좋은 것부터 봐야죠. 자, 우리 투자증권인데요.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고가 권역 자체를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패가 됐던 이유는 자, 매수가가 11,700원이었는데 하단에 이제 손절가가 11,400원이었어요. 그래서 그 11,400원대를 지금은 터치를 하고 난 다음에 올라왔죠. 터치를 하고 난 다음에 장중에 터치를 했기 때문에 패가 되고 이렇게 올라왔는 그런 단계입니다. 사실 뭐 추천했던 가격과 지금 뭐 그 보합권입니다. 하지만 장중에 터치를 했기 때문에 패가 되는 부분이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투자증권이 이대로 빠질 것인가 라고 보기에는 그건 아니다는 거죠. 자, 12월 31일 날을 기점으로 이제 합병 기산일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NH농협증권과 그리고 우리 투자증권이 합병을 하는데 합병을 하게 되면 자산 규모로는 1위가 된다는 거죠. 그 점포수가 가장 많아지게 돼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초대형 증권사로 거듭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현재도 우리 투자증권은 상당히 큽니다. 아시겠지만. 하지만 거기에서 합병을 한다는 것은 규모적인 부분으로 더욱더 커진다라고 받아들이시는 게 맞아요. 자, NH농협이라는 부분 자체를 우리가 좀 더 보셔야 됩니다. 자, 농협은 항상 자산이 많기로 어느 정도 정평이 나 있는 회사죠. 자, 그런 회사와 같이 합병을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 비록 장중 터치를 하고 패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이 증권주 중에서는 저는 우리 투자증권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꾸준히 갈 수 있는 종목 꼭 체크해 놓으시고 관심 있게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으로 아바텍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추천하고 곧장 지금 몇 %인가요? 예, 6.5% 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뭐 곧장 올라갔죠. 이렇게 오를 수밖에 없죠. 위치가 좋았고, 자, 그리고 뭐 타이밍은 아니죠. 주식은 타이밍은 아닙니다. 그러면 실적적인 분위기 자체가 개선이 됐는 상태고, 제가 애플에 대한 주가를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었죠. 자, 애플이 신고가 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에서는 애플에 대한 얘기가 안 돌고 있어요. 하지만 해외에서는 많이 팔리고 있다는 거죠. 자, 지금 국내에서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예. 아이폰 6를 사고 허니버터칩을 먹고 아기한테 파워레인저 다이너포스를 사주는 거랍니다. 자, 그만큼 세 가지 다가 이제 희소성을 가진 제품이 되었는데요. 자, 그만큼 아이폰 6를 우리가 구하기 상당히 어려워요. 그만큼 거기에 대해서는 판매량 자체가 상당히 올라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관점으로 봤을 때 아바텍은 그런 아이폰 6에 납품이 들어가는 업체, 애플에 납품이 들어가는 업체죠. 자, 직접적으로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에 아바텍에 대한 주가 자체는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으로 보고 이 시세의 연속성을 가질 수 있는 종목이에요. 꼭 체크해서 더욱더 큰 수익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익 너무 축하드립니다. 다음 종목으로요. 자, 유진 로봇인데요. 유진 로봇 뭐 한번 그때 패를 했습니다. 자, 사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상당히 뭐 추천하자마자 보시면 8%가 올랐어요. 뭐 9% 가까이 8.8%가 올랐는데요. 그래요. 사실 뭐 주가 자체가 오르고 빠지고 보다는 갈 수 있는 종목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왜 이렇게 이게 간다고 보일까요? 예. 지금의 정황상을 비춰봤을 때 제가 바라고 있는 뉴스가 있습니다. 그 뉴스가 곧 나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 유진 로봇의 주가는 변했습니다. 기업의 가치가 변했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주가가 떨어질 이유는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계속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바라는 뉴스, 그런 부분은 말씀을 드리기 곤란하죠. 방송이기 때문에. 자, 공개 방송이라든지 아니면 강연회를 통해서 오시면 거기에 대한 재료 노출이 되지 않는 부분을 뭐 조금은 우리가 캐치를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종목 수익난 종목과 또 한 종목 손해본 종목에 대해서도 AS를 다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장 시초가 5% 공략주 소개해 주셔야 되겠죠. 오늘은 어떤 종목 준비해 오셨나요? 네, 오늘 준비해 있는 종목이요. 오늘은 자, MPK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잡주입니다, 사실. 작은 종목이죠. 네. 작은 종목인데요. 가격은 작지만 사실 이게 우리가 이거를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시가총액인데 시가총액은 그래도 2278억이에요. 그렇게 뭐 작은 종목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조금 드리고, 자,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천을 해 드리는 거고요. 막 정말 우리가 흔히 아는 1,000원, 2,000원짜리 그런 종목은 아니라는 거. 자, MPK가 뭐예요? 자, 미스터 피자 코리아를 줄임말이죠. 예, 맞습니다. 자, 미스터 피자입니다. 그 회사 자체가 지금 이렇게 상장이 되고 난 다음에 상장이 뭐 주가 자체가 좋은 모습을 유지를 하고 있고 하는 일도 많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국내 피자 점유율 1위 업체죠. 그래서 40% 중반을 넘기고 있는 업체고, 국내 매장 수만 하더라도 416개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피자헛이 332개, 그리고 도미노 피자가 386개입니다.
거기에 MPK 바로 미스터 피자 같은 경우에는 안에 샐러드 바라든지 아니면 그런 게 다 갖춰져 있죠. 거기서 직접적으로 먹을 수 있게 하지만 도미노 피자는 주문밖에 안 되죠. 그 부분이 다르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거는요. 해외 매장에 대한 추이입니다. 그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과 미국에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게 해외 매장을 늘리겠다라는 건데 자, 미국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빠르게 늘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 자, 미국은 그리고 이탈리아, 유럽은 피자의 선진국이죠. 사실 우리나라의 피자가 우리나라 사람들 입맛에 맞게끔 제작이 됩니다.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매장이 급속하게 늘고 있어요. 그래서 2014년 3분기까지 현재 45개 매장이 생겼습니다. 실질적으로 중국에 가셔서 미스터 피자를 드실 수 있어요. 하지만 중국의 미스터 피자는 샐러드 바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는 많은 중국인들이 이 미스터 피자를 이용하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2015년까지 저는 이것을 봅니다. 2015년까지 중국 내 매장을 150개까지 늘리겠다라는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자, 되든 안 되든 일단은 매장을 늘린다는 거죠. 자, 그 대부분의 매장이 어디에 분포하고 있냐면 북경이라든지 아니면 상해 그쪽 지방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느 정도 선진 문화가 도입된 도시들이거든요. 왜냐하면 무역이 그만큼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뭐 중국인 관광객들 우리나라에서 중국 관광 가는 사람들도 한 번씩 이용할 거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중국인들의 어느 정도 그런 마케팅적인 부분이 조금 일어나가 된다면 추가적인 고객 유치가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보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주가는 조금 저렴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보시면요, 주가가 이렇게 올랐을 때 이유가 뭐였냐면, 자, 중국에 대한 진출과 또 한 가지 더 동남아 진출이라는 부분이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빠졌죠. 빠질 때 이유는 자, 무기명 BW가 발행이 되면서 거기에서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자, 그게 한 20억 정도가 되고 그리고 주주 면에서 또다시 BW 물량, 이민주 회장 물량이 또 빠져나왔죠. 그게 또 200억 가량이 또 빠져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좀 많이 빠졌어요. 하지만 지금 이게 이제는 주포 빠져나갔다 이런 개념을 가지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올릴 때 무슨 이유가 있었죠? 기업의 가치가 바뀌는 이유가 있었어요. 중국의 매장은 늘리고 동남아의 매장은 늘려서 더욱더 캐파를 키우겠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그런데 주가는 빠졌습니다. 일시적인 요인 때문에 수급적인 요인 때문에 주가는 빠졌어요. 그러면 현재 자리에서는 기업의 가치가 바뀌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주가는 쉽게 빠질 수 있다 없다? 자, 없다가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저는 지금 이 자리 매수에 대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초가 뭐 괜찮고요. 그대로. 자, 매수가는 언제나 똑같습니다. 시초가 그리고 1차적인 목표가는 플러스 5% 그리고 손절가는 하단에 2,735원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 5% 공략주로는 MPK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강연회 있으시죠? 이제 드디어 내일이네요. 예, 맞습니다. 자, 제가 뭐 매주 했던 것 같아요. 매주 요즘 혼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요번에 부산 전국 지방 강연의 마지막이 될 것 같네요. 자, 부산에서 하는데요. 2014년 12월 6일 토요일이죠. 오후 2시에 부산 우리투자증권 부산 지점입니다. 자, 거기 서면역 1번 출구라든지 아니면 3번 출구 나오셔가지고 함께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연회에 참석하셔서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루 멘토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12월 5일 금요일 우리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오늘도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 메리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김근호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개장 분위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분위기 살펴봐 주실까요? 네, 개장 분위기가 나쁘진 않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코스피가 강보합권 정도 출발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역시 마찬가지로 0.2% 정도 상승 출발하고 있는데요. 일단 어저께 좀 올랐던 부분들이 있고요. 다만 저녁에 그 유럽 쪽으로 해가지고 썩 좋은 뉴스가 나온 건 없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익성 매물이 좀 쏟아질 수도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뭐 주 초반 잘 견디면서 이번 주를 잘 움직였기 때문에 뭐 기간적 조금 좀 발생하더라도 추세 상승, 추가적인 상승은 좀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 해서 본다면 전체적 시장은 나쁘지 않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코스피가 일단 1986포인트, 한 1990포인트에 대한 저항대를 오늘 어떻게 해결하는지 여부, 그리고 코스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550포인트에 대한 저항 여부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여부를 좀 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선물 시장을 좀 보신다면 전체적으로 일단 베이시스가 조금 좋아지고 있었어요. 좋게 좀 형성이 되면서 지금 강세 베이시스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만약에 선물 쪽에서 지금 그러니까 코스피 시장은 직전 고점, 지난 11월 달에 발생했던 고점을 약간 돌파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선물 시장은 그 자리를 좀 돌파를 좀 어저께 보여줬었기 때문에 오늘 조금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베이시스가 강세 유지가 된다면 프로그램 매수가 유발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환율적인 부분을 보신다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1120원 전후로 해가지고 이번 주에 약간의 그 움직임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제가 월요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110원대냐 1120원대냐 만 1120원이 돌파가 된다면 1130원대까지도 갈 자리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봐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아직은 1120원을 돌파를 하지 못했다는 부분들 1115원, 14원에서 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조금은 더 눈치 보기가 환율에서는 발생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장 코스피 지수는 하락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상승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일본 증시 출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증시는요, 0.37% 하락한 17,821.85엔으로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도 체크해보겠습니다. 현대차 오늘 소폭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소폭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과 삼성 SDS, 포스코와 삼성생명은 모두 파란불을 켜며 소폭 약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1% 가까운 하락세로 출발하고 있고요. 네이버는 보합권에서 거래 중입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소폭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기아차 역시 소폭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신한지주는 소폭 하락 출발하고 있고요. SK텔레콤은 상승세로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도 체크해보겠습니다. 다음 카카오 오늘 약세 흐름 보이고 있고요. 파라다이스는 오늘 1% 넘는 반등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서도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메디톡스는 소폭 강세 흐름, CJ 오쇼핀 역시 소폭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컴투스도 0.48% 상승하는 모습이네요. 자, 이제 업종별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근호 연구원님. 네, 일단 뭐 양시장 다 좀 강한 모습으로 좀 시작을 했는데 일단 코스피 쪽은 통신이 제일 강하고요. 그다음에 IT, 그다음에 이제 뭐 비금속 광물이나 제조, 섬유의복, 운수 창고, 기계, 의약품, 화학, 건설 요 정도로 좀 움직이고 있거든요. 지금 전기가스 이제 플러스로 전환이 됐고요. 통신 쪽에서는 뭐 3사 다 좀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이 0.88%, KT가 0.47%, LG유플러스가 0.44%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 최근에 통신주들이 강한 이유는 뭐 역시나 연말로 갈수록 뭐 배당에 대한 기대감, 또 수출주들이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경기 방어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부분도 어느 정도 투자자들의 어떤 투자 심리를 좀 자극했을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전기전자 쪽은 금호전기, 휴니드, 뭐 AMP, LG 디스플레이, LG 이노텍, 삼성전기, 그리고 SK하이닉스, 대덕GDS, 삼성전자, 그리고 대덕전자, LG전자 이런 종목들이 뭐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일단 대형 IT주들이 어느 정도 좀 상승하는 모습, 그리고 코스닥 쪽에 또 IT 부품주들도 동반해서 좀 강한 견조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비금속 광물을 좀 한번 보죠. 비금속 광물 쪽은 한국유리가 2.4%, 티웨이 홀딩스가 2.25%, 성신양해가 0.93%, 대림비엔코가 0.80%, 한국내화가 0.46%, 한일시멘트 0.35%, 쌍용머티리얼 0.23%, 백광소재가 0.2%. 그리고 외 나머지 종목은 보합 수준이었던 약보합 수준에서 좀 움직이고 있다라는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섬유의복이 또 좀 강하게 올라오네요. 섬유의복 같은 경우에는 뭐 시즌이 이제 겨울 시즌 되면 보통 섬유의복주들이 조금 관심을 받죠. 인디에프가 1.92%, SG 충남방적 1.79%, FNF가 1.74% 상승하고 있고요. 대연이 1.66%, 베이직하우스가 1.35%, 박림 0.97%, 신원이 0.91%, 일신방직이 0.86%, 전방 0.67%, 쌍방울, 에리트 베이직 이런 종목들이 좀 상승을 하고 있고, 나머지 종목도 이제 보합권이나 약보합권에서 좀 움직이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종이목재도 오늘은 좀 견조하게 올라오네요. 종이목재 같은 경우에 세하, 한창재지, 한솔, 아트원재지, 영풍재지, 선창산업, 모나리자, 이건산업, 아세아재지, 한솔홈데코, 무림페이퍼, 한솔재지 같은 종목들이 강보합 수준 또는 상승으로 좀 흘러가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이제 보합이나 약보합 수준에 머물러 있다. 화학건설도 오늘 좀 반등이 나오는데 화학 쪽으로 좀 한편 살펴보죠. 화학 쪽은 대한화섬, 동남합성이 2% 넘는 상승폭, 그리고 오랜만에 OCI가 1.86% 상승을 해주고 있고, 코스모신세제, KG케미칼, 한국콜마, 서흥, 경인양행, 하나케미칼, KCC, 영보화, 코스모항, S51, SKC, 금호타이어, 삼화페인트, 한솔케미칼, 아모레퍼시픽, 삼용화학, 남해화학, 효성, 후성 이런 종목들이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특징적인 것은 제가 말씀드릴 때 느끼신 분들도 있겠지만 화장품주들이 또 한번 좀 관심을 받고 있는 것도 있다 라는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코스피 기준으로는 이런 종목들이 좀 오르고 있고요. 코스닥을 한번 살펴보죠. 코스닥은 역시나 컨텐츠 업종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종이목재와 IT들이 뒤따르고 있는데, 콘텐츠 내에서는 뭐 엔터도 있을 수 있고요, 콘텐츠 제작사도 있을 수 있고, 게임주도 있는데 역시나 오늘도 게임주들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네요. 조이시티가 11.35% 급등하고 있고요. 한빛소프트 6.35%, 썬데이 토즈와 넥슨GT가 4% 넘는 상승폭, 웹젠이 3.87%, 네오위즈 게임, 드래곤플라이, 소프트맥스, 게임빌, 이스트소프트, 위메이드 게임주들이 대체적으로 콘텐츠 업종의 상승 상위를 거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게임주의 강세는 다시 한번 좀 이어지는 건 아닌가라는 조심스러운 판단을 하고요. 종이목재가 여기서도 좀 견고하네요. 국일재지, 산성 LNS, 삼보판지, 대양재지, 삼육물산, 무림SP 상승 중에 있고요. IT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사물인터넷 쪽이 좀 섞여 있는데 그 게임주들 좀 섞여 있고요. 링네트, 라운시큐어, S넷, 그리고 엔텔스 이런 종목도 올라가고 있고, 갤럭시아컴즈, 큐브스, 이 코나이, 한국사이버결제 같은 종목들이 좀 상승폭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서비스나 통신 서비스도 거의 그런 맥락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뒤로 이제 운송, 벤처, 그 다음에 오락문화, 제약 이런 순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은 컨텐츠 업종의 전체적인 상승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은 꼭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업종별 분위기 살펴봤고요. 이제 시장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이 소폭 매수해주고 있네요. 네, 외국인들이 소폭 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수급은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설사 조금 매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뭐 그것이 추세를 악화시키기로 방향성 바뀔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죠. 어저께 그 수급이 상당히 좋았죠. 그러니까 유가증권 시장은 뭐 그렇게 많이 들어온 건 아니겠습니다만, 선물 쪽으로 해가지고 9,000개가 넘게 매수가 들어왔다는 부분들, 지난 월요일에 7,300개의 매도가 나왔던 부분들이 약간 좀 걸리는 모습을 띄었었는데, 그 부분을 완전히 소화시키는 매수가 강하게 유입됐다. 특히 만기를 일주일 앞두고 매수가 유입됐다는 얘기는 상당히 시장을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 쪽을 봤을 때는 일단은 선물 쪽에서도 완전히 매수로 전환이 됐다는 부분들, 유가증권 시장도 꾸준하게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고, 코스닥도 어쨌든 강한 매수가 유입되고 있다는 부분들은 약간 뭐 경계심은 풀면 안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나쁘진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업종별로 전체적으로 보신다라면은 전기전자 쪽으로 해서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좀 강하게 좀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고요. 아침에 대신에 화학이라든지 철강, 운송장비 쪽은 외국인들이 좀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 건설하고 운수창고 쪽도 일부분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좀 관망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수급 상황 살펴봤고요. 이제 외환시장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선물의 소병화 연구원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환율이 2원 70전 하락하면서 출발하는 모습인데요. 외환시장 동향 살펴봐 주시죠. 네, 오늘 외환시장은 22 실망감에 따른 달러 약세 영향으로 2원 70전 하락한 1112원 50전에 시작하였습니다. 지난번 22 회의 이후 드라기 총재 기자회견에 대한 실망감으로 달러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추가 양적 완화에 대하여 언급을 하였으나 구체적인 시기에 대하여 언급을 내놓지 않으면서 시장 예상보다 덜 비투기파적이었다는 분석으로 유로화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지표가 호전을 보였으나 20에 대한 실망감으로 달러화가 결국 약세로 마감하였습니다. 한때 120엔대로 진입에 성공했던 엔화 또한 달러 약세 영향으로 120엔대 안착에 실패하면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에 1개월물 NDF도 1113원 75전에 하락하여 마감하였습니다. 서울아시 종가 대비 수합 포인트를 고려하면 3원 20전 정도 하락하여 마감한 수준입니다. 따라 금일 외환시장은 글로벌 달러 약세 영향으로 최근 상승세가 한풀 꺾이며 조정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엔화가 120엔대에 안착에 실패한 만큼 차익 실현 욕구가 강화될 것으로 보여 하락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그 국내 채권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국채 선물을 대규모 매도하면서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약해지고 있어서 환율의 추가 매수에 대한 심리를 약화시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흐름이 달러화의 강세 후 일시적 조정 후 다시 상승하는 패턴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가격에 대한 부담으로 일시적 조정이라는 인식으로 하단이 지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 당국의 경계심도 지속되어 1110원 선에선 1100선 밑으로 하락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고용지표 호조로 미국 조기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밤에 미국 실업률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 이로 인한 기대감도 매수 심리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 금일 외환시장은 22 실망감으로 인한 달러와 약세로 소폭의 조정 흐름을 보이겠으나 그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예상 레인지는 1110원에서 1120원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진투자선물의 소병화 연구원과 함께 외환시장 동향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돌발 종목입니다. 세 종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대로템입니다. 현대스틸산업과의 합병 추진설에 강세 흐름 보이고 있고요. 세아베스틸은 포스코 특수강 품에 안고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엔젤 역시 뽀로로 전화 효과에 나흘째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네, 이 현대로템이 현대스틸산업과의 합병 추진설 이 부분 때문에 강세를 보여주고 있죠. 관련 업계에 대해서 이제 현대로템과 현대스틸산업이 합병을 추진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이번 합병이 이제 이 그룹 유사 계열사 간의 통폐합 작업의 일환으로 좀 판단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 이 스틸 산업과 현대로템이 흡사합병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졌는데, 이와 관련해서 거래소 측에서 현대로템에 과연 이 합병 추진설에 대한 진위가 어떻게 되느냐 조회 공시를 요구를 했고요. 오늘 6시까지인데 중요한 건 계열사 간의 어떤 중복되는 사업체를 그러니까 업종이 겹치는 부분을 좀 정리한다 이런 부분은 좋은 거죠. 사실 실탄도 확보가 될 수 있고 인력 낭비를 줄일 수도 있고요. 일원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또 회사 간의 어떤 합병 효과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냐. 근데 이제 주가 기술적인 기준으로 좀 봤을 때는 지금 22,000원대까지 좀 매물대가 좀 쌓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번 더 점프업이 슈팅이 나와도 22,000원쯤에서는 좀 한번 버벅거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단 매물대가 좀 많은 자리는 좀 피해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대로템은 너무 공격적인 매수는 좀 자제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세아베스테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특수강과의 이슈네요. 이트레이드 증권에서 세아베스텔이 포스코 특수강을 인수를 하면서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따른 시너지 효과 이 부분이 기대된다라고 밝혔습니다. 4일에 이제
지난 4일에 세아베스틸이 포스코가 보유한 포스코 특수강 지분의 72.09%, 여기서 52.3%를 인수하는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밝혔고요. 포스코 특수강 인수로 대응 여력이 확대됐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특수강 인수 이후에 수출에 대한 증가, 수입 특수강에 대한 대응력의 증가, 기존의 탄소합금강뿐만 아니라 스테인리스 본강 및 선제로 제품 포트폴리오 다변화, 그리고 자동차, 에너지용 강제 시장, 이런 부분들 전방 수요가 만약에 확대될 것으로 좀 기대가 된다면 경우에 합병 시너지 효과는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을 좀 살펴보면 또 오늘 뭐 윗꼬리가 좀 달리는데요. 한 36,000원대부터 이제 매물대가 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36,000원대부터 좀 이 신경 쓸 게 많다, 버벅거릴 수 있다 라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매수점을 좀 하시더라도 34,000원이 좀 깨져야 매수의 어떤 이 타이밍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 종목은 유엔젤입니다. 유엔젤 같은 경우에는 뽀로로 전화 효과 때문에 날짜 상승인데, 이 유엔젤 애플리케이션 뽀로로 전화가 세계 주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교육 부문에 있어서 신규 무료 다운로드 1위에 올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그에 따라서 좀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뽀로로 전화가 이제 일어나기, 밥 먹기, 예절 교육 등 여러 주제로 뽀로로와 대화를 할 수 있는 유아 전용 애플리케이션이고요. 유엔젤 같은 경우 올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선정한 올해 최고의 앱 베스트 33 중 뽀로로 전화를 포함해 3개 어플리케이션을 배출하는 쾌거를 올렸습니다. 그만큼 기술력이 어느 정도 있다는 거죠. 마케팅 능력도 있고 이 재료를 선점하는 이 눈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좀 이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단기간에 너무 급등을 했죠. 단기간에 너무 급등을 해서 지금 자리가 굉장히 좀 매물대가 많은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싸움은 났지 실질적으로 결제가 안 됐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누군가가 좀 이 매도 물량을 제때 받아주지 않으면 고점에서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내일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내일 좀 이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자리인 것 같고요. 보유를 하지 않고 신규 매수를 진입하시려는 분들은 지금은 가격이 너무 오르지 않았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세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두산중공업입니다. 4분기 저조한 실적 전망에 약세 흐름 보이고 있고요. 모바일 게임주들은 연일 동반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또 새내기주인 대창스틸은요, 화려한 데뷔를 보이고 있네요. 상장 첫날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네, 일단 뭐 두산중공업이 좀 약세를 띠고 있어요. 한 3% 정도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4분기 매출에 대한 우려감 좀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매출 한 5조 1,600억 정도, 영업이익은 2,7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만약 희망퇴직이라든지 이런 부분 일회성 요인이 반영되면은 조금 더 감소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조금 주가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가 두산중공업이 2010년도, 그러니까 4년 전만 하더라도 매출이 한 14조 원까지 보여줬던 회사인데, 지금 영업 매출이 한 5조 1,000억 원대, 거의 뭐 3분의 1 토막 가까이 나는 것이죠. 특히 최근 들어서 유가가 좀 하락을 하다 보니까 두산중공업이 강점을 갖고 있는 뭐 원자력이라든지 이런 플랜트 쪽에 대한 수주 감소, 또 경쟁 심화에 대한 우려감이 좀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부분들. 그렇다면 4분기가 아니라 상반기 내년 자체에 대한 영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반영되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주가 자체도 한 3% 정도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만 뭐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주진 않고 있다. 뭐 아마 심리적인 부분들은 좀 확인을 하고 움직이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 25,000원 정도가 잘 지켜지는지 여부를 좀 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반대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강하게 올라가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는 항상 주의를 하시면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대창스틸이 오늘 상장을 했어요. 공모가가 한 2,000원에서 2,500원에서 형성이 됐었다가 2,500원에서 확정이 됐고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던 회사죠. 2011년도, 2012년도 상장을 하려다가 실패를 했었고요.
2012년도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좀 모자라서 실패를 했었는데 올해 성공을 좀 했죠.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이제 포스코로부터 이제 강판을 받아가지고 코일 형태의 강판을 받아서 이것을 다시 재가공해서 이제 재판매라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뭐 최근 들어서 조금은 매출의 영업이익이 좀 나아지고 있는 모습을 띠고 있었다라고 뉴스 나오는데 일단 뭐 새내기주이기 때문에 좀 시장을 며칠 봐야 될 것 같아요. 최소한은 신규로 접근하기도 쉽지 않다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공모가 2,500원인데 4,100원대에서 형성이 되고 있다는 얘기는 거의 뭐 한 70% 정도 상승세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 주 초반의 흐름을 확인하셔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뭐 약간 중소형주이기 때문에 중소형주, 소형주 정도의 입장이기 때문에요. 크게 뭐 급등세로 갈 만한 업종은 아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게임주들이 조금 날린 것 같아요. 최근에 뭐 게임주 얘기 안 하면은 뭐 시장에서 소외된다고 얘기 나올 정도인데요. 특히 모바일 게임주들이 뭐 강세를 띠고 있죠. 오늘도 보신다면 게임빌이 4% 정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썬데이 도주도 2%대, 뭐 기타 다른 게임주들도 뭐 한비소프트 같은 경우 한 11% 정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게임 회사들 뭐 신작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뭐 중국과의 뭐 시너지 효과에 대한 기대감, 또 최대 성수기라고 말할 수 있는 겨울방학이 곧 진입을 한다라는 거에 대한 기대감, 뭐 다 기대감이죠. 기대감이고 어떤 매출로 반영되는지 여부는 좀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 들어서 모바일 게임 회사들이 우리나라가 엄청 많은데 모든 전 국민이 게임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모든 국민이 이 그 게임 회사의 모든 작품을 다 다운받아가지고 이번 11시에는 이 게임하고 12시에는 저 게임하고 이런 식으로 게임하는 건 아니거든요. 분명히 그 중에서도 시장을 주도하는 게임은 분명히 나올 겁니다만은 모든 회사가 다 시장을 주도할 수는 없다라는 거. 약간 최근 들어서 어떤 대안주가 없다 보니까 게임주들이 테마로 묶여서 쭉 올라오고 있는데 조금은 조심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주들을 보실 때는 단순한 기대감으로 매수하시다가는 좀 힘들 수 있다, 위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봐야 될 부분들은 이제는 기대감이 주가에 선 반영됐다는 얘기는 그 기대감을 실제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신작이 나왔을 때 단순하게 일시적으로 하루 이틀 정도 상위 랭크 되어 있다, 뭐 스토어에, 웹스토어에 상위 링크되어 있다는 걸 보시는 게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계속 유지가 되는지 여부, 기존의 게임을 역전시키면서 인기를 구사할 수 있는 여부를 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조금은 투자를 하시더라도 조심스럽게 리스크 관리를 충분히 철저히 하시면서 접근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세 종목 더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OCI입니다. 4분기 수익성 개선 전망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카지노주들 일제히 상승하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의 단속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소식 때문입니다. FNC는 상장 2거래일째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AOA 약발이 안 먹힌다는 소식이네요. 세 가지 소식 전해주시죠. 네, 먼저 OCI 같은 경우에는 뭐 주가가 워낙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뭘 붙여도 사실은 뭐 얘기가 되죠. 근데 일단 4분기 수익성 개선 전망이 나왔는데 폴리실리콘 부문의 수익성 개선에 힘입어서 4분기 실적은 굉장히 좀 크게 개선될 전망, 그리고 PBR 자체가 경쟁사 대비해서 굉장히 좀 언더밸류 되어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4분기에 뭐 수익성에 대한 개선 기대감, 이 부분이 근거로 좀 제시되어 있고요. 이제 내년도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도 좀 나오고 있네요. 내년도 4분기부터 일본 종목의 태양광 보조금을 추가로 삭감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보조금 삭감 전에 가수요로 1, 4분기 중국의 대일본 모듈 수출량이 전분기 대비해서, 전년 대비해서 굉장히 급증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근거로 좀 제시하고 있죠. 4분기부터 이제 수익성 개선인데, 수익성이 이제 얼마나 개선되느냐 중요한데, 이게 최근 흐름이 이게 10만 원을 계속 못 뚫거든요. 그러니까 9만 원 후반대, 거기서부터 뭐 한 8만 원 초반대, 요 정도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스권 흐름이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 좀 감안했을 때는 뭐 수급적인 부분도 해결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수익성도 우리가 정말 굉장히 좀 놀라울 정도로의 개선을 보여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쉽지 않다.
주가 반등은 어느 정도 제한적으로 올라올 것이다 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카지노주인데요. 일단 카지노주 중국 정부 규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의견이 나왔죠. 일단 전문가들이 중국 정부가 카지노를 이제 하기 위해서 해외로 나가는 중국인들을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이슈가 뭐 관련주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라고 진단을 좀 했고요. 마카오 방문하는 외국인 중 한국인이 1인데 한국 정부의 규제가 없죠. 전 세계에서 한국 카지노가 차지하는 비중이 0.7%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인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 카지노의 고객이 있고 중국 출국자가 1억 명 동결파를 앞두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과연 현실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 그 많은 이 중국 카지노 고객들을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이 있겠냐?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중국의 이제 규제 이슈가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진단들이 나오면서 반등들을 하고 있고요. 자, 한국 카지노에 입장하는 중국인만 단속한다라는 것도 굉장히 웃긴 거죠. 왜냐하면 전 세계적인 고객인데 굳이 한국만 단속을 하느냐. 마카오를 먼저 폐쇄를 해야 된다고 미국, 필리핀, 싱가포르 설치 카지노 출입자까지 단속을 확대를 해야 되는데 사실 어느 나라도 이런 카지노 고객에 대한 단속이 쉽지 않죠. 근데 이제 중국이란 특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모르는 부분들이 있는데 뭐 단기간에 뭐 현실적인 방법을 써서 단기간에 규제를 제한하겠다 이런 부분은 사실은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다. 너무 얼어 있으면 규제 때문에 얼어 있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 드리고 어제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 뭐 되돌림으로라도 반등은 좀 나올 수 있다. 라는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과연 여기서 이전 수준의 주가 회복으로 귀환을 하느냐 이 부분이 뭐 단기에 되느냐 아니면 중장기로 가느냐 이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의 중국 정부의 규제가 불가능하다라는 부분을 투자자들이 뭐 확인을 해야겠죠. 그 부분이 선행되지 않으면 박스권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 드리고요. 이제 FNC가 어제 공모주 청약하고 상장을 했는데 청약 경쟁률은 YG보다 높았죠. 소속 뮤지션은 뭐 CN블루, FT 아일랜드, 요새 최고의 핫한 걸그룹인 AOA 이 속해 있는데 사실 FNC는 뭐 실적도 괜찮고 오랜만에 또 대형 종합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상장이라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기대감이 많았죠. 그래서 내년도에 이제 AOA의 일본 진출 엠플라잉 새로운 보이그룹의 이 데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있고요. 그리고 모르겠어요. 여성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이 AOA의 초아라는 멤버를 좋아하는 남성분들이 제 주변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AOA가 새로운 또 걸그룹으로 부상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 봤을 때는 뭐 FNC의 물론 단기간에 너무 그러니까 몰린 부분은 있지만 그런 부분이 좀 지나면서 FONC의 적정한 그러니까 FNC만이 가지고 있는 펀더멘탈대로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어서 세 종목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삼성전기입니다. 4분기 흑자 전환 기대감에 강세 흐름 보이고 있고요. SM은 엔저 여파 우려에 이거래일자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렌터카주들은요. 자동차세 인상한 유보 소식에 강세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네, 삼성전기가 뭐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 뭐 4분기 때 3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지난 3분기 때는 적자였었죠. 갤럭시 노트 4가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가고 관련된 부품, 카메라 모듈 이런 것들이 판매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라면은 가동률이 늘어나게 된다라면 삼성전기가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좀 작용하고 있는데. 글쎄 뭐 신용증권에서는 뭐 8만 원까지 목표가를 설정해 놓을 정도로 높게 작용해 놨습니다. 하기는 좀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좋아진다고 해서 과연 8만 원까지 갈 수 있을지 개인적으로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조금 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어쨌든 3만 원대, 그러니까 4만 원대에서 지금 6만 원대까지 거의 50% 정도 올라왔는데 이 올라온 게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온 것이거든요. 근데 지배구조 개편이라는 거는 단발적인 것이지 지배구조가 아무리 개편된다고 해도 적자가 계속 진행된다라면 주가는 다시 곤두박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또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갖다 붙였다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그 실적 모멘텀이 얼마나 좋아질지는 글쎄요 4분기뿐이 아니라 내년에도 좀 봐야 되고요. 삼성전자 스마트폰 사업 부분들이 그렇게 썩 급격히 호전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이걸로 인한 상승은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6만 원대에 대한 저항대를 좀 확인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 대신에 6만 원대가 강하게 돌파가 된다라면은 6만 2천 원, 뭐 6만 1천 원대가 강하게 돌파가 된다라면은 매물대를 좀 소화시키는 모습도 뛸 수 있기 때문에 한 6만 5, 6천 원대까지 잘하면은 한 6만 7, 8천 원대까지는 한 번 더 강한 흐름이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인 절차는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SM이 조금 약세를 띠고 있습니다. 뭐 얼마 전에 뭐 중국 업체하고의 뭐 투자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것은 조금 루머로 작용을 했었고 오늘 좀 약세를 띠는 것은 이제 엔저 우려감으로 인해 가지고 4분기 영업이익이 좀 줄어들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작용한 것 같아요. 매출이 한 390억 정도, 30% 늘어난 한 39% 정도, 3.5% 정도 늘어난 828억 정도 매출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 영업이익은 한 15% 정도 감소한 142억 정도 영업이익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이제 뭐 엔화가 워낙에 약세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뭐 일본에 대한 비중을 좀 상당히 크게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출은 크게 보여주고 있고 관람 그 콘서트 관객은 급격히 늘어나고 있지만 그것이 영업이익을 따진다면 감소하고 있다, 급감하고 있으면서 좀 상쇄하고 있다라는 우려감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한 진출, 또 중국 기업과의 시너지 그런 효과,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더 크게 작용한다라면은 오히려 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성장 모멘텀을 찾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일본에 대한 엔저에 대한 우려감은 이미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 10월 달처럼 뭐 실적에 대한 우려감으로 급감할 가능성은 적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도 보면 주가가 큰 폭의 하락보다는 약간의 기간 조정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 한 34,000원 정도, 한 33,000원만 잘 지켜진다라면은 뭐 급등세로 가기는 좀 쉽진 않겠습니다만은 뭐 크게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의 성격을 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렌터카 업체들이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아주 렌터카가 한 7%대 상승세를 띠고 있고요. SK네트워크스도 한 3%대 좀 전후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세금, 그러니까 이제 렌터카를 이용하더라도 한 달 이상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영업용이라기보다는 비영업용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서 세금을 좀 부과하겠다라는 세법 개정 얘기가 나왔었죠. 근데 이 부분을 건들려면은 뭐 그 전에 선행되어야 될 게 도로교통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좀 수정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었는데 예상대로 일단 보류가 나온 거예요. 근데 취소가 아니죠. 보류라는 얘기는 언제든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자체에 약간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러다 보니까 SK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지난 2일에 하락했던 폭을 어느 정도 대부분 만회를 했습니다만은 아주렌터카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여전히 약간 불확실성이 좀 내포되고 있다는 부분들, 반등은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추세 전환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 좀 언급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 메리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김근호 연구원과 함께 오늘장 특징주들 분석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분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증권사별 투자 전략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화면으로 전략 함께 만나보시죠. 최희승 차장님입니다. 공매도가 판치는 세상 변동성에 주의하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정영훈 팀장님입니다. 22의 실망감, 주말 앞두고 쉬어가는 흐름 예상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혜란 연구원입니다. 배당 확대 계획 발표 및 가능성이 기업 반등 시도 중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김현겸 주식팀장님입니다. 대형주는 휴식기를 갖겠다. 코스닥 및 코스피 중소형주에 관심 갖자라고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상현 대리님입니다. 내년 증시 긍정적인 재료가 많다. 분할 매수 관점 유지하자라고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석관동 지점의 안상현 대리님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내년에 긍정적인 재료가 많은가요? 어떻게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예, 우선은 뭐 첫 번째로는 경기 둔화라든지 디플레이션 좀 벗어나기 위해서 미국의 국가들, ECB라든지 중국들의 그 경기 부양 기대가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11월 유로존 소비자 물가 지수가 5년 만에 최저치 수준으로 떨어졌고요.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그 유로존의 11월 제조업과 서비스 PMI 지수가 동반 하락하는 등 부진한 그 경제 지표 발표가 잇따르고 있고요. 그동안 그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가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부양책을 내놓을 것임을 강조한 바 있듯이 추가적인 부양책의 필요성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그 9일날 중국의 경우에도 지금 경제 공작 회의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도 지금 중국의 경우에도 경제지표 부진이라든지 디플레이션 우려가 지난 11월 인민은행이 2년 만에 기준금리 인하에 나선 데 이어서 추가적인 그런 지준율 인하라든지 다른 조치가 있을 수 있다는 전망이 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그 미국의 경우에 그 사이버 먼데이가 온라인 매출이 사상 최대 수준을 좀 기록한 것이 좀 알려지면서 그 연말 소비 시즌에 대한 기대가 고개를 좀 들고 있는 가운데 그 연준 베이지북의 그 낙관적인 경기 평가까지 좀 가세가 되면서 경기 회복 기조에 대한 신뢰감이 좀 되살아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그 주요 통화 대비해서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 상승과 강세라든지 미국과 유럽 그 국채 금리 간 스프레드 확대 그리고 미국 중심의 글로벌 증시 상승세 역시 이러한 매크로 환경 변화의 반영 움직임으로 좀 풀이가 되고 있고요. 국내 증시 입장에서도 그만큼 글로벌 경기 회복과 그 유동성 확대에 따른 매출 증가와 해외 투자 자금 유입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증시 주변 자금, 예를 들면은 뭐 고객 예탁금이라든지 RP, MMF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옛날에 좀 제가 몇 번 말씀해 드린 것처럼 그 우호적으로 지금 증시의 대외 변수들이 굉장히 좀 많이 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정부의 그 기준금리 인하 및 그 증시 발전 방안 발표라든지 그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그 삼성 SDS와 그 제일모직 등 대규모 IPO 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재료성 호재들이 증시에 계속 나오면서 증시의 자금이 끌어들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수급 측면에서 좀 본다면은 그 외국인이 그 국내 증시에서 5거래 연속으로 순매수를 좀 하고 있는데요. 특히 전일장에서 그 선물 시장에서 순매수 계약 수가 9,000계약에 달하는 좀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만큼 한국 증시에 대한 외국인의 시각 변화가 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으면 좀 짐작할 수가 있는가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월 증시가 뭐 연말에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코스닥이 약간 부진한 모습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12월이 지나고 내년 1월이 된다면은 그런 것들이 다시 원상적으로 복귀가 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내년 상반기를 대비를 한다면은 그러한 그 4분기 실적 개선주라든지 그리고 그 정부 정책 수혜주 그리고 내수주 턴어라운드 중심으로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증권주 많이 빠졌는데 증권주도 좀 정부 정책 수혜주를 보고 있고 그래서 4분기 실적 개선주는 그 중소형 건설사들 좀 보고 있고요. 그 달러 강세 수혜주라든지 중국 수출주 그리고 지배구조 관련주들 이런 것들 지속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석관동 지점의 안상현 대리님과 함께 오늘장 핵심 전략 세워봤습니다. 오늘 전략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전장 저가 매수로 오후장 역전을 보는 시간 역전의 명수 예병군 멘토입니다. 자, 이제 그 일주일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죠? 오늘 이제 금요일 장인데요. 자, 이때까지 금요일 장이 매번 좀 괜찮았다가 오늘은 조금 어제 전일 미 증시의 영향도 있고 해서 크게 이래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렇다고 뭐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죠? 그 점 꼭 좀, 이제, 보시고. 자, 시장은 결국은 정상적으로 조금씩 회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뭔가 약간 2% 정도 부족해요. 그죠? 이 2% 부족한 걸 좀 채워줬으면 좋겠는데, 이 답답함 때문에 또 쉽게 결정을 내리다 보면 또 후회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침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차분히 조금 안정시켜드리는 그런 오늘 그러니까 한 일주일간 정리를 해보면서 마음을 안정시켜 보자고요. 일단은 자 대형 종목군 위주와 지난 종목군 위주로 살펴보면서 빠르게 좀 짚어볼게요. 자 지금 드디어 삼성전자 130만 원대 넘어섰습니다. 그죠? SK 하이닉스 자 49,000원대예요. 자 어떤 종목군보다도 SK 하이닉스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좋은 종목군들은 지고 가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드렸는지 이제는 조금 진짜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진심 어리게 좀 지고 가라 하시면 자, 개인 투자자분들 어떤 성향을 지니고 있는 거 그걸 어떻게 개인 투자자분들은 종목을 한 달 이상 지고 가면 병이 난다는 얘기도 저한테 막 하시더라고요. 자, 그런 분들 아닙니다. 개인 투자자분들도 충분히 중장기 투자로 수익을 내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자, 그리고 보면 지금 자동차 쪽 여전히 좀 괜찮은 모습들 지금 안 빠지고 잘 지지받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네, 조선 정유화학 쪽은 여전히 기술적 저도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기술적 반등이다라는 얘기도 좀 드렸는데 정유 쪽은 그나마 괜찮네요. 그죠? 근데 화학하고 조선 쪽이 아직은 좀 좋지 못하고요. 자, 증권주 한번 살펴볼까요? 증권주 별로 안 좋죠. 제가 증권주를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10월 달에도 여러분들 출연해서 자, 증권주가 중장기적으로 보면 좋지 않다. 왜? 단기적인 모멘텀이 될 수는 있으나 증권주에 대해서는 길게 보면 좋지 않다는 얘기를 계속 드렸어요. 그래 지점을 축소하고 그죠? 지점을 통폐합하고 직원들을 구조조정해서 지금 이제 그러니까 그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끼리 지금 치킨 게임 비슷하게 수수료 인하 싸움이 붙고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 계속 드렸는데도 증권주를 매수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급락을 좀 막고 있는 거고 계속해서 최근에 떨어졌죠. 교보증권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어제 교보증권 상담하신 분이 계셨는데 자, 이거 왜 그때 제가 했던 얘기들을 좀 귀담아 안 들으셨을까요?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못내 그런 부분들이. 자, 보험주는 생보사는 그나마 괜찮습니다. 근데 생보사 이제 최근에 지금 조정이 좀 들어왔죠. 근데 조정이 들어올 때마다 이런 것들은 좀 분할 매수하는 관점으로 잡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자, 제가 한 주간의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월요일 날 출연해서 이제 간다 3,000포인트 시간에 국제유가 변수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를 좀 해봐야 된다 얘기 드렸어요. 그죠? 월요일 아침에. 그리고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장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죠? 국제유가 때문에, 핑계는 국제유가 때문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국제유가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시장을 좀 밀었죠. 근데, 그날도 얘기를 드리기를 국제유가라는 것이 떨어지면 우리는 그 대다수의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입니다. 두바이에서 수입을 하는데 그 국제유가가 떨어지면 오히려 이득이 되면 이득이 됐지 손해가 날 일은 없다. 그런데도 시장에 요동을 준다는 것은 결국은 시장의 핑계다라는 얘기까지도 드렸습니다. 자, 그거 좀 참고해 보시고요. 12월 달은 이제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 있는 날이죠. 그리고 12월 11일 날이 이제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인데 이때까지는 변동성이 좀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요새는 월초가 늘 안 좋아요. 그죠? 그러다가 월초 딱 지나고 나면 바로 좀 괜찮다가 그런 어떤 성향도 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산타랠리, 배당랠리 기대감이 분명히 작용할 것이고 중국에 대한 경기부양책, 시진핑, 그 다음에 유럽의 경기부양책. 근데 어제 마리오 드라기가 좀 강한 발언을 안 했어요. 그죠? 그것 때문에 유럽하고 미국이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좀 기대를 했는데, 그죠? 슈퍼 마리오 드라기의 그 좀 강한 발언들이 기대가 됐는데, 역시 예상은 늘 빗나갑니다. 그죠? 예상은 빗나가게끔 돼 있어야 또 재미도 있고, 그죠?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참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화요일 날이었죠. 간다 확 간다 시장에서는 주도 섹터를 전차로 얘기 드렸고, 일본 아베노믹스의 정책이 실패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래서 IT 관련 기업을 좀 주목해 봐야 되는데,
MC넥스하고 아바텍을 잡아드렸어요. 자, 일주일 동안 이렇게 흐름을 좀 살펴보면 굉장히 좀 좋은 흐름들이었어요. 그죠? 일주일 동안. 자, 이걸 어떻게 잡아봐야 되는? 분봉을 한번 볼까요? 분봉을, 60분봉을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그죠? 60분봉으로 보면, 자, 아바텍도 일주일 동안에 60분, 분봉상으로 봐도 굉장히 좋은 모습들 보였고요. 그죠? 그러니까 자, 이 분봉상으로 봐도, 60분봉상으로 봐도 한 이쯤 되겠죠. 12,100원 부근에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올라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참고해 보시고요. 이게 분봉이 맞나요? 잠깐만요. 예, 맞네요. 자, 그 다음에 MC넥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MC넥스도 역시 마찬가지죠. 일주일 동안 흐름이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두 가지 좀 체크를 말씀을 드렸었고요. IT 관련 기업에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간다 다시 간다에서는 3D 프린팅 관련주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3D 프린팅 관련주를 좀 주목해 보셔야 된다. 최근에 거품이 빠질 만큼 빠졌다. 그러니까 모래주머니가 제거가 됐다 얘기 드렸어요. 그죠? 그러면 달리기가 좀 쉽다는 얘기 드렸죠. 자, 일주일 동안 흐름 한번 보세요. 자, 계속 일주일 동안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스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 동안 흐름이 나쁘지 않았고요. TPC 역시 일주일 동안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물론 시장도 좀 받쳐줬어요. 그죠? STI가 이제 오늘 급등이 좀 나오는데 STI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유일하게 실적이 나오는 3D 프린팅 관련주다는 얘기도 드렸죠. 그죠?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았겠는데. 그죠? 그리고 이제 구체적 시장의 실적 옥석 가리기가 시작된다는 얘기도 드렸습니다. 자, 그 부분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일이죠. 전일 이제 간다 또 간다에서는 사물인터넷 미래차 관련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전자자동차 업종이 주도주가 될 것이고 그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사물인터넷 그 다음에 미래차 쪽이 좀 디테일한 내용일 거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사물인터넷 중에서도 통신이다. 통신 다음에 또 그 자동차 쪽에서는 미래 소프트웨어 그렇죠. 인베디드 이런 쪽으로 보셔야 된다는 얘기 들면서 자, 오늘 급등 나왔습니다. 코콤, 자, 오이솔루션, S넷 이런 것들 급등 나왔죠. 그죠? 오늘 지금도 5%대 되는 급등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계속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데도 여러분들이 뭐 쥐가 하는 얘기겠지 정도라고 들으신다면 결국은 여러분들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특히 그 최근에 남자분들하고 통화해 보면 과연 갈까요를 계속 물어보시는데 가고 있는데도 과연 갈까요를 계속 물어보십니다. 가고 있잖아요. 가고 있는데도 과연 갈까요를 계속 물어보시면 제가 뭐라고 답변을 해드려야 될까요? 그죠? 그러니까 갑니다. 시장은 분명하게 주도주군이라는 게 있어야만 강한 상승장이 있고요. 그 주도주군이 될 만한 섹터들이 지금은 눈에 볼을 보듯 뻔하게 보이는 명약 관화한 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 참고해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망설일 필요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제가 계속 왜 시장 빠질 때 모아가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렸냐면 바로 이런 점 때문에 그래요. 아직은 2% 부족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거의 이제 회귀 구간에 와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즐겁게 가족들과 보내시고요. 주식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나서 월요일부터 또 예병군 멘토랑 열심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병군이었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다시 보합권에서 거래 중입니다. 코스닥 지수는요, 아직 550포인트에서 상승 거래 중입니다. 자, 출발 증시에도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인데요. 다음 주부터는요, 새 단장으로 일부는 없어지고요. 9시부터 출발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출발 증시에도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